늘상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, 어르신들. 자기가 직접 약해 먹는 분들이요. 네.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. 그 동네 이제 제 또래 분, 그 주부분들이 그 막 네. 수다 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옛날에는 한약방이든 여기 지나가면은 양 냄새가 그렇게 싫었대요. 그런데 그 점차 연차가 드시니까 뭐라 하죠? 건강원이나 거기에서 한약 냄새가 나면은 어느새 몸에 좋을 것 같아 들이마시는 자신을 발견한대요. 이 냄새만 들이마셔도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옛날에는 숨 참고 지났던 데를 요즘은 하면서 지나간대요. 아무튼 여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유동 인구를 찾을 수가 있고 정말 정말 새벽부터 뭐 첫차 타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기만큼 생동감 있는 그러다 너무 건물은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여기 전체 이제 일부를 청량리 시장을 이제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뭔가 그래도 이 지역을 조금 더 동대문구에서 활성화시키는 모습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규모를 조금 더 현대식으로 좀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저희도 외국에 무슨 시장이니 이런 거 이제 투어 이거 보면은 이런 시장 자체의 모습이 너무나 좋은 먹거리 또 뭐 경제 관광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뭐 일체잖아요. 그렇죠. 유럽 같으면 이제 그 시장이나 거기 길드라는 그런 계속 그쵸. 대를 조합, 이용 예. 부러운 게 카톨릭이든 아니면 교회 그쪽에서 어떤 명절이면 행진을 하더라고요. 그쵸. 그래서 네 그러면은 길드별로 옛날 전통부터 해왔던 걸로 해가지고 순서도 다 있어요. 그쵸. 뭐 무슨 장인 먼저 그다음 무슨 장인 무슨 길드 해가지고 쭉 행진을 전통복장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부럽고 그리고 이제 뭐 벼룩시장 같은 것도 뭐 이제 잘 관리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부러운데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많이 하잖아요. 인사동 같은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. 인사동에 사형 선고받은 죄인을 호송하는 그거를 이제 막 재현 행사를 해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소가 끄는 마차 같은 가둬두는 마차에 막 대역죄인 그걸로 하는데 거기서 또 제가 그날 봤던 게 구출극을 하더라고요. 뭐 그래가지고 호송하던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거를 이제 퍼포먼스를 하던 것도 본 적이 있었어요. 인사동에서.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청량리처럼 대규모로 시장이 정말 이렇게 몇 개의 블럭으로 있는 경우가 서울에서도 드물고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은 항상 여기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실 텐데 저는 이 시장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명맥 정도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활성화돼서 현대화가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데 그래도 구리 쪽 같이 아무래도 좀 밀려나는 게 계속 추세더라고요. 그렇죠. 사실은 청량리에 있는 이 시장이 그러니까 구리 도매시장이 원래는 신내동 쪽에 오려고 했었다가 주민들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이제 구리로 지나가서 또 나중에 또 후회하는 뭐 형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경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어물하고 인삼 그게 이제 핵심적인 종합시장의 물품이고 또 아시다시피 중앙선이 또 청량리가 또 마지막 종착역이다 보니까 이 중앙선 전철과 닿는 이 시장에서 뭔가 물건을 쫙 팔아줘야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요번에 장사가 잘 됐다 했던 것이 이제 서울로 진출하는 마지막 이제 종착역이 청량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지금 이 사진들은 이제 청량리 시장과 관련된 좀 오래된 70년대의 사진이고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뭔가 정비된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광주리에 뭐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이 있는 걸 봐서는 추석 대목 사진이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플라스틱 하나도 없네요. 다 지푸라기로 된 왕골로 된 바구니에다가. 옷잎도 보시면은 한복
차림에 계신 그 분들도 목베에다가. 예, 있고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약간 좀 더 챙겨 입고 나오신 모습들, 예, 그런 옛날 모습 보시고요. 예전엔 저렇게 나무개짝. 예, 나무였어요. 그죠? 나무개짝. 모든 과일이든 뭐 이런 것들이 나무로 됐었고 저 나무를 또 이제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또 잘라갖고 불을 떼기도 하고, 예, 그래서 아마 시장하면 항상 저 나무개짝이 시장을 상징하는 물품이지 않았을까 예측이 돼요. 근데 이제 이런 물품들하고 더불어서 청량리도 백화점이 생기잖아요, 그죠? 예, 로타리의 이제 맘모스 백화점 79년도에 생긴 걸로 봐서는 이제 청량리가 75년도쯤에도 뭐 60만, 70만, 그러니까 정말 서울 인구의 10% 20%를 청량리 서울에서 전부 다 이제 커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 백화점 안에 있는 그 매대에 이제 여성분들 머리 가발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 판매하는데,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넥타이 판매하는데, 이제 이상하게 그때 당시 이름은 그때 사자를 붙였어요, 그죠? 네, 무슨 사. 예, 그래갖고 이제 몇 호, 여기 번호가 다 있어요. 38번, 39, 51번. 네, 그래서 이제 몇 호집 언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, 여기 보면 이제 그 청량리에 그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. 요거 아마 맘모스 백화점에서 물건 파셨던 분 인터뷰한 내용인 것 같아요.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? 논산에서 집과 가게를 정리하고 상경한 후 전 재산을 부어 청량리 맘모스 백화점에 입점. 엄마는 아리안 패션이라는 여성복 장사를 시작했고, 아빠는 의류 매장 한쪽 구석의 공간에서 2대의 재봉틀을 놓고 수선을 시작했다. 왜 수선을 시작했어요?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맞춤식으로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어디나 예. 그 가면은 예. 구석 그 자기 옷이 안 맞잖아요. 예. 기성복은. 그래가지고 예. 물어보잖아요. 예. 이거 수선 어디 있어요? 저쪽 구석으로 와서 예. 저기 여기 코너 돌아가면 있어요라고 예. 해가지고 또 어디서 왔다고 하세요? 아니면 뭔가를 적어주잖아요. 맞아요. 여기서 했다고. 그리고 길이가 또 기니까 뭐 이제 잘라서 그거 네. 이제 해서 뭐 몇 시간 후에 오시면은 네. 잘라진 그거 양복 뭐 제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도 아마 거의 70년대 이제 말에 시골에서 상경하신 네. 이제 그 부부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백화점에서의 이 맘모스 백화점도 원래 그 맘모스 백화점이 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 그 대형각 호텔이라고 옛날에 엄청나게 대화제가 있었던. 예, 화제가 있었기도 했고 뭐 사람이 늘 많으니까 뭐 원래도 화제가 정말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고, 청량리의 이제 맘모스 백화점은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게 94년에 갑자기 이름이 싹 바뀌어요. 롯데 청량리점으로. 네. 그러면서 이제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간다고 해서 영플라자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다가 그렇게 해서 대략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아주 최근에 이제 싹 철거하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. 예. 경동시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데, 경동시장의 위치는 대략 제기동, 저희가 지난번 방송했었던 선농단 그쪽은 조금 더 위쪽인 제기동이고, 여기 제기동은 그래도 지하철 역세권 청량리하고 이제 이 제기역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보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, 조선시대 때 조금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조금 그 사람들 구유를 하는. 해민서 같은 예. 거. 해민서는 약간 아픈 사람들 네. 구유라고, 여기는 조금 먹는 게 부실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. 네, 기관인 기관. 거죠? 구율 네, 기관? 예. 네. 그것이 이제 있었던 자리였다고 하고요. 1960년대부터 시장 허가가 났는데, 보시다시피 전통시장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한방 특구로 또 지정이 돼요. 그러면서 시설을 현대화 시키면서 이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서울의 특별한 이제 지역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면서 이 일명 이제 서울 양령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. 대체적으로 1920년도에 강원도의 사람들이 농산물을 이제 이 청량리로 올 수 있게 된 거는 이제 일명 경춘선이 시작인데, 경춘선이 생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철원으로 도청을 옮기려고 했을 때 이 춘천 사람들이 안 된다. 도청을 옮긴다는 거 우리의 뭔가를 완전히 말살하는 거와 똑같다.
해가지고는 십시일반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기찻길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이제 정말 경춘선 1939년에 생겼는데 정말 생각할수록 그 어려운 이제 맨날 만주 뭐 전쟁 나고 난리 났던 그런 시절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돈을 걷어서 이 철도를 냈을까 정말 들을 때마다 신통한 이야기예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의 물품들이 자연스럽게 서울로 이제 진입할 수 있었고요. 그다음에 1960년도에 이 마장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시외터미널이 이제 생기면서 더 이 마장동에 저희 알다시피 뭐 좀 이렇게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 이렇게 잡는 그런 시장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이제 양대 산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도축이랑 이런 거는 마장동에서 하게 되고 이 청량리역 이쪽 주변은 한약구로 또 같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쌍산맥처럼 성동구에 마장동이 있다면 이 청량리에는 이제 이 양령시가 있는 걸로 해서 엄청 새벽 시장으로도 유명해서 정말 문전성시 정말 사람들이 버글버글 엄청 났겠군요. 네네네. 지난번에도 신설동 거기 경마장 얘기도 했지만은 시장 있지. 네. 큰 손들 막 이제 다 막 현금에 돌아다니는 현금 들고 데잖아요. 다니는 데다가 거기다가 경마장 있지. 네. 돈도 있고. 정말 별별 일이 많았겠군요. 그렇죠. 그 사건 사고는 언제나 청량리에서. 시장에서 시장에서 돈 벌었다고 막 경마장에 다 날리는 사람이 있었을 있고 거고. 뭐 588도 있겠다. 뭐 없는 게 없잖아요, 사실은. 네. 그래서 그런 지역이고 여기 양령시라고 하는 곳 요 아래쪽에 재미나게 요렇게 된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, 사진으로. 근데 재밌는 건 약탕기예요. 그렇네요. 어마어마하게 큰 약탕기가 이제 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술 같은데 아유 잘 못 읽겠네. 네네네.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렇죠. 약연이라고 해서 뭐 가는 거. 절구죠. 약절구. 약절구.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요. 뭔가 이렇게 약재들을 써는 잡도. 약 써는 잡도. 그래서 그거 보시면 요거 딱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약방에서는 늘 뭔가를 썰고 의원이 옛날 안경 쓰고 꽉꽉꽉 썰거나 아니면 이거 막 드륵드륵하거나 그 장면이었죠.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그 종이 이제 펼쳐놓고서는 한 줌씩 쥐어다가 탁탁 놓고.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비싼 약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하면 어디 중요한 곳에 숨겨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약 자체가 나간 부분하고 이제 돈 들어오는 거가 이게 맞아야 되니까 이 약 창고를 지키는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한약도 그러니까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종류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요 보시면 국산이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뭐 중국산이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.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중국에서 대량으로 약재가 들어오면서 이 값이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중국산과 국산을 구분해야 되는 그런 얘기 많이 방송에도 했었어요, 그죠?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교류가 터지고 나서 나오면서 엄청났죠 그때 그 문화 충격이 공산품들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? 10분의 1도 아니고 뭐 거의 뭐 100분의 1? 그러다 막 그 물건도 쏟아져 들어오고 농산물 포함해가지고 특히 약 같은 것도 엄청나게 그 영향이 컸었죠 그때. 그렇죠. 그래서 한동안 조금 그 중국산이 너무 질이 떨어진다 했었고 뭐 얘네들은 뭘 넣을지 모른다 막 불안한 얘기가 있었을 때는 또 한동안은 북한이랑 관계가 좋아질 때는 뭐 또 북한산 고사리라든지 북한산 원은 조금 더 윗대접을 받기도 하고 가운데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게 신토불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들여다 보면은 정말 90년대 후반에 IMF 되기 전까지 정말 90한 4, 5년도에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장 우위에 있었던 시절이었고 IMF 때 이제 외화가 이제 뭐 되면서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그죠? 짧은 전성기였죠. 그래서 정말 그때는 정말 상황이 되게 폭등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한약방의 이제 사진들을 더 보고 계시는데요. 여기 현재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양쪽에 이제 그 한약 판매장 뭐 이러면서
그 물건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요. 건너편 쪽에 보면 갑자기 웬 태극기야 이러실 텐데 이제 그 왕산로를 중심으로 요 건너편에 또 태극기가 있고 이제 오피스텔들이 있어서 아래쪽에는 한약을 팔고 위에는 이 오피스텔이고 뭐 이런 모습이 현재 모습입니다.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얼핏 이제 관복을 입은 그 허준 구암 허준 막 소상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. 네네네. 여기 왜냐면 워낙에 동의보감이 이제 좀 유명해지고 또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제 기록유산으로 되면서 훨씬 더 이제 우리 몸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그 약재들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. 그러게요. 뭐 그런 내용이죠. 허준의 저도 약간 한방보다는 양의학에 더 기울어져 있긴 한데 그러긴 한데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막 이제 파우치에 들어있는 십전대보탕 세트 같은 거 누가 선물 안 주나 막 그 생각이 들어요. 오히려 그래도 왠지 놓고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양의학이 더 아무튼 뭐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십전대보탕 뭐 레토르트 같은 거 오면은 기쁜 거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그걸 좋아하시는군요. 아니 오면 기쁘죠. 왠지 지금 요 장면은 이제 그 양령시 주변에 인도예요.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그 사진 속에 보시면 여기가 버스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여기가 이제 뭔가 버스를 타는 지역인데 여기가 인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. 근데 뭐 절반 이상을 이 상가들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노점상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걸어 다닐 길은 작아요. 그러나 이제 여길 또 지나다니면서 또 뭔가 구매하는 또 재미가 쏠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